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자의 오만한 행보에 자칭 보수 언론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인데요. 어쨌든 조선일보에서도 MB 사례까지 들면서 윤석열의 조바심을 지적하고 있고요. 중앙일보에서 또한 윤석열의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도 청와대 이전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도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냐? 그리고 국민 타령 좀 그만해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제가 민주당에 합류하고 시사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한데 바로 심리전과 여론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좌파 제압 논리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했던 게 바로 MB정부 때고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도 각종 공작질을 벌이고 심지어 영정사진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 저런 식으로 코알라랑 악의적으로 합성을 해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일베를 통해 각종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고 10년 넘게 이어져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아고라를 한번 무력화시켜봐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무력화가 되고 거기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문성근 배우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합성 사진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게 품질이 너무 좋아서 전문가 티가 나니까 싼 티 나게 하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걸리면 우리 일 아닌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 만든 건데 라고 꼬리 자르기 하고 그걸 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마치 네티즌들이 만든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욕주기 3단계 방법, 권위 훼손,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들기, 고립시키기 방법은 심플하지만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늘 이 방식에 당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진정성 얘기하고 사과만 계속 한다고 저들의 전략을 맞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과할 건 사과할 거대로 하지만 저들의 심리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단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원을 동원해서 세월호 잊자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일베를 이용해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베랑 자칭 보수 유튜버는 건전 세력이라면서 프레임을 만들기도 했고 개인 사찰에 심리전에 사람 바보 만들고 미치광이 만들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노무현 재단에 정세균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었고 유시민 전 이사장 그리고 이정호 전 대행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앞으로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할 일이 많다고 글을 남긴 겁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대 통합, 지역균형 발전 게다가 각종 심리전에 대한 대응, 그 심리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를 직접 겪지 못했던 청년 청소년들 입장에선 MB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희화와 악마화 작업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명박에 대해서 사면 타령했던 게 윤석열 당선자고 그런 사람이 공정상식 정의를 외치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청와대 이전 MB 사면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가려진 내용이 있죠.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 어디로 간 겁니까? 대통령 당선됐다고 본부장 리스크가 사라지는 겁니까? 게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어떻게 보상할 건지 윤석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논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도 그냥 없어진 일이 되는 겁니까? 참고로 이재명 전 지사는 긴급 금융구제 지원책, 그리고 서민과 청년들의 금융부담 경감 정책, 지속가능한 민생지원 정책 등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입장이 뭔지 언론에서 왜 제대로 취재도 안 하는 걸까요? 오죽하면 김호수를 압박하는 윤석열 측에 대해서 오히려 네티즌들 사이에선 국민이 키운 김호수라며 저렇게 카운터 포스터 패러디까지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짤까지 나올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 코스 그대로 밟으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의 어떠한 압박에도 물러나지 마라, 그리고 대장동 특검, 본부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던 정운영 같은 사람이 김어준 총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심지어 뉴스공장의 법정 제재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선 김어준 총수가 뉴스공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스베이다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 건데 왜 다른 사람들한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거냐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국민청원에 존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가 뭐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려고 하고 있기에 국민청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은 올라오는 청원 절반이 본인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걸 운영할 만한 자질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나기 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전할 필요는 있겠죠. 퇴임하기 전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국민청원 2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진상조사 35만을 돌파했습니다. MB 사면 반대에 20만 코앞으로 왔고요. 15,000명만 넘으면 20만을 돌파할 예정이네요. 그리고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 혈세 낭비에 대해서도 13만 명을 돌파한 상황인데, 청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고 비아냥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마음을 모으고 있다 라는 걸 알릴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심리전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 심리전이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우리의 곁에 스며들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을 끌어간다는 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차근차근 저의 생각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